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미지와 환상이란 책입니다. 다니엘 부어스틴의 책이고요. 1962년에 나온 책으로 1960년대 미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와 더불어 나타난 그래픽 혁명의 영상시대가 얼마나 미국인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부추기고 사물의 본질이 아닌 허상만 쫓게 했는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국가 전반적 시스템을 관찰하면서 매우 적나라하게 밝힙니다. 그 현실보다 환상적으로 꾸며진 가짜 현실을, 사건을 더 좋아하는 병리 현상의 문제는 넘치는 지식과 낙관주의 등으로부터 발생되고 그 환상이 지배하는 삶이 바로 이미지 세상입니다. 이미지 세상은 이성이나 중용의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기대 때문이죠. 끊임없이 만들어진 기대는 진짜와 사실을 몰아냅니다. 환상을 몰아내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진실한 희망을 마주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인류와 함께하는 세상을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미지를 실제보다 생생하고 매력 있으며 설득력 있게 만드는 동기는 사적인 욕심이며, 그것은 위선에 의한 계획과 조작과 왜곡을 일삼습니다. 미국 문명의 거대한 진보와 변화가 진실과 허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목적 없는 공허한 삶은 지속되고 겨우 유명인을 선망하는 것으로 때로는 광분하고 적당한 위안을 삼을 뿐입니다. 현실을 흐릿하게 만드는 이미지는 우리 경험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언어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찾고 즐기는 허구와 환상의 세계에 우리는 안주하면서 우리가 만든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만 보고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지, 미국 가짜 사건에 대한 안내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1장은 뉴스 모으기가 뉴스 만들기로 가짜 사건의 범람, 2장 영웅이 유명인사로 인간 가짜 사건들, 3장 여행이 관광으로 여행 본질의 상실, 4장 형태가 그림자로 와해되는 형태, 5장 이상이 이미지로 자기 만족적 예언의 추구, 마지막 장 미국의 꿈이 환상으로 위험이란 자기 기만적 마술로 이어집니다. 가짜 사건은 우리의 모든 정보와 진실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욕구에서 성장하며 기하급수적 확산이 가능합니다. 정치가들과 언론의 합작품인 경우가 많은데, 언론은 사실과 환상의 중간점으로 해당 기사를 만들고 정치가나 공직자들은 거짓말을 안 하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기술을 선보이면서 현실을 왜곡합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며 벌어지는 사건의 의미를 단순하고 빠르게 찾으려고만 노력하죠. 위인이 모델이 되면 사람들은 그 어떤 도덕 규범보다 설득력 있고 따라하기 쉽다는 생각이 졌습니다. 과거 영웅은 위대한 행동이 따랐지만 현재의 영웅은 명성만 얻으려 노력하고 사람들은 영웅을 유명인과 혼동합니다. 민주주의는 영웅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웅은 줄고 유명인만 늘어납니다. 미디어는 유명인을 쉽게 만들고 사라지게 하는 힘을 지녔죠. 진짜 영웅이 익명으로 남아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위대함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광기를 거부하는 영웅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유명인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은 1927년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찰스 린드버그의 삶의 예시가 생생합니다. 이동수단의 발달, 저비용, 관광지 개발 등으로 여행의 본질은 사라지고 여행이 단순한 관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행은 노동이 필요한 골치 아픈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열정적 탐구를 유도하여 여행 후에는 수많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관광은 그저 즐거움을 찾아 즐기면 그뿐이며 과한 기대와 가짜 사건을 체험하는데 멈춤으로 아무런 아이디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픽 혁명은 예술작품을 대중화함으로 고유한 형태를 와해시키죠. 출판, 영화, 책, 요약, 스타 시스템, 사진, 음악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림자만 바라볼 뿐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환경은 물론 이상까지 만들 수 있다는 모순된 믿음이 가짜 사건을 만들죠. 신 역시 자기 편의대로 조작하여 이상이 아닌 이미지로 머뭅니다.
진실 그 자체보다는 진실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미지는 그 자체로 악마적 우상과 다름 아닙니다. 세상은 환상과 계략으로 온통 치장이 되고 지식은 희미해지며 이미지만 선명하게 부각되어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욕망마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환상을 실제보다 더 생생하고 그럴듯한 진짜로 만들어서 어리석게도 그 속에 안주하려 하죠. 미국의 부와 기술적 조급함, 매력적인 영화는 이상은 도외시한 채 미국의 이미지를 외부에 주입하려고만 노력합니다. 실제와 무관한 이미지들의 확산은 오만함을 드러내면서 상업주의와 장사 속 등의 물질주의만 전달할 뿐입니다. 자기도취에 빠진 미국, 나르키소스처럼 자신의 이미지와 환상과 사랑에 빠진 미국이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 현실의 문제를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해결책도 불만족스럽게 여기면서 각 개인마다 치열한 노력만이 해결책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스스로 환상에서 깨어나 과도한 기대는 줄이고 외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선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자각해야 합니다. 꿈이 끝나는 곳과 환상이 시작하는 곳을 발견하는 것부터 말이죠.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저자. 21세기를 보내는 오늘에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된 이미지와 환상에서 허우적거리는 현대인이 꼭 듣고 각성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방대하고 세밀한 문제점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저술의 목적이기에 제시한 문제만큼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지만 자본주의 및 물질주의의 천박함을 이론적으로 매우 명쾌하게 분석한 점으로 이 책의 가치는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칭찬할 점은 역자의 노력으로, 옴기니의 노력으로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히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미지와 환상에 갇혀 가짜들에 의한 가짜 인생을 살도록 억압받는 현실에서 저자의 권유대로 각 개인이 스스로 각성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예리한 이성의 작동만이 우리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은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다니엘 부스틴이 이미지와 환상 1962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미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와 더불어 나타난 그래픽 혁명의 영상시대가 얼마나 그 미국인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부추기게 했는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오늘날에 읽어도 지금 이 시간에 읽어도 정말 새롭고 적절한 조언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보스틴의 이미지와 환상 정말로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